땅 위를 달리는 미국의 군함 호버크래프트 LCAC 1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미국의 상륙정 LCAC 1급 공기부양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쟁에서는 바다 건너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군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물을 건너 공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죠. 특히 커다란 배일수록 육지 근처로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배의 흘수 때문입니다. 흘수란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배의 바닥과 수면과의 거리인데 얼마나 깊이 잠겨 있는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륙함인 독도급 상륙함은 흘수가 대략 7m에 달합니다. 즉 물의 깊이가 넉넉히 10m는 넘어야 배가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해안가 근처는 수심이 매우 얕을 수밖에 없고 이런 대형 상륙함들이 해변에 가까이 오면 좌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형 상륙함뿐만 아니라 훨씬 작은 배들도 제각각의 흘수선이 존재했습니다. 배를 이용해야 병력들을 물 건너로 보낼 수 있는데 정작 배는 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이런 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수많은 방법을 연구했고 그렇게 상륙 작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다져집니다. 고대부터 사용된 상륙 작전은 현대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략인데요.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릴 만큼 효과가 크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인 2차 세계대전 중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6.25 전쟁의 흐름을 180도 바꿔버린 인천 상륙작전이 그 예시이죠. 두 상륙작전 모두 전쟁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만큼 아주 위험했으며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나치 독일은 패전의 길로 들어섰으며 6.25 전쟁에서 대구를 넘어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38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이렇듯 상륙작전은 성공만 한다면 불리하던 전쟁의 흐름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이라고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벙커를 짓고 다량의 무기를 배치한 뒤 그 안에 들어가 다가오는 적군을 향해 총과 포를 쏘면 되었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선 마땅한 엄폐물도 없이 고스란히 공격 세례를 받아가며 돌진해야 합니다. 이렇듯 엄청난 피해를 수반해야 하죠. 이런 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다에서는 함포 사격도 하고 공중에선 폭격을 하기도 했고 상륙 보트의 벽을 높이 올려 총탄을 방어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피해는 막심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만 하더라도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독일의 병력보다 약 3배나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게다가 인천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은 상륙 보트가 해안가까지 들어갈 수 없어 갯벌을 보병이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죠. 상륙 작전에서 피해를 그나마 덜 받기 위해선 보트에서 신속히 내려 그나마 있는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대응 사격을 가해야 하지만 상륙한 곳이 발이 푹푹 빠지는 뻘밭이라면 그곳의 보병은 그저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으며 훗날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듯 상륙작전은 큰 위험이 뒤따르는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병이 너무 오랫동안 해변에 노출되는 것인데요. 보병이 해변을 뛰는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땅 가까이 배를 올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송 함정들의 속도가 매우 느려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 쉽게 발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게 되었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함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기부양정입니다. 공기부양정은 공기를 압축시켜 함정 바닥으로 강하게 공기를 내보내 아주 약간 함정을 띄운 뒤 이동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약간 뜬다는 특징 덕분에 물 위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했고 육상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상륙에 딱 알맞은 현대적인 공기부양정을 잘 만드는 회사는 바로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였습니다. 호버크래프트사에서 민간용으로 제작한 공기부양정에 미군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민간 수송용으로 먼저 개발된 이 공기부양정은 감당하기 힘든 연비에 유지 보수 비용까지 엄청난 금액이 들어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간 업체에선 자연스럽게 외면받았지만 미군에서는 가성비 같은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들든지 효과만 좋으면 장땡이죠.
호버크래프트사의 공기부양정 성능은 충분히 미군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공기부양정은 배보다 빠른 속도로 물 위를 달리며 해안가까지 쭉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륙 보트보다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되는 등 장점으로 넘쳐났죠. 이런 공기부양정의 성능을 긍정적으로 본 미군은 호버크래프트사의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197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발된 공기부양정은 PAC-V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는 베트남전에도 투입되어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해안경비대에서 운용하기도 했죠. PAC-V의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단점들을 좀 더 보완한 차세대 공기부양정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987년 새롭게 개발된 공기부양정은 LCAC 1급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LCAC 1급 공기부양정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이 26.4m에 최고 속도는 70노트, 약 시속 130km로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릅니다. 또한 항속거리는 약 300km나 되어 수평선 너머에서 출발이 가능했죠. 만재 배수량은 182톤에 달하며 엔진은 가스터빈 엔진 4개를 장착합니다. 승무원은 5명이 탑승하고 180명의 무장 병력이나 전차 한 대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이나 40mm 유탄 발사기 등 최소한의 무장을 장착하고 있죠. 공기부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설명했듯이 바로 운행 방법입니다. 공기를 압축시켜 해수면과 지면으로 강하게 쏘아보내 선체를 띄우는 방법으로 운행하는데요. 공기로 선체를 띄우다 보니 효과적으로 공기를 모으기 위해 선체를 스커트라고 불리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감싸고 있습니다. 흡사 고무와 같은 재질을 사용하죠. 선체 하단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꼭 치마 같다고 해서 스커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기존의 선박보다 물의 저항이 적어 빠른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며 심지어 육지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와 긴 항속거리를 바탕으로 한 상륙 작전이 있는데요. 바로 초수평선 상륙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해안가에서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서 모함인 상륙함에서 출발해 빠른 속도로 상륙 작전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실시하는 전략이죠. 수평선 너머에 숨어 있으니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고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함인 상륙함도 안전하고 기습적으로 상륙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현대 상륙 작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술입니다. 기존의 상륙정과 상륙 장갑차는 속도가 느려 불가능한 전술이었지만 무려 시속 130km로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이 전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죠. 기존의 상륙정이 시속 10km 안팎의 속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습적으로 적의 해안으로 침투한 뒤 엄청난 양의 병력과 기갑 장비를 상륙시켜버리죠. 완전 무장한 병력 180여 명과 M1A1 전차 한 대를 수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륙 작전의 최적인 공기부양정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생산 단가의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연비가 단점입니다. 보통의 선박은 추진 동력만 있으면 되지만 공기부양정의 경우 배를 띄우는 동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선박보다 연비가 2배 이상 들게 됩니다. 게다가 공기부양정 자체의 가격 또한 굉장히 비싼데요. 만재 배수량이 182톤인 LCAC 1급 공기부양정의 대당 가격은 4,1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460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상륙정들은 고작 수십억 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진 것을 본다면 LCAC가 얼마나 고가의 함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LCAC 1급은 공기를 아래로 불어넣어 움직이는 매우 첨단 기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술이 매우 큰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탑승자들에 의하면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 같다고 하죠. 물론 기본적인 상륙 작전에선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 등 엄청난 소음 때문에 공기부양정 자체의 소음은 크게 상관없지만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소음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LCAC는 바닷물을 가르며 항해하는 일반 선박과 다르게 물 위를 미끄러지듯 운행하는 공기부양정의 특성상 파도가 높아지면 운행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연약한 스커트가 파손될 경우 조종이 힘들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모두 극복할 정도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부양정은 군사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전략 무기였습니다. LCAC 1급 공기부양정은 미 해군이 74척,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6척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LCAC 1급을 바탕으로 독도함의 크기에 맞춰 조금 작게 재설계한 솔개급 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항속 거리, 만재 배수량, 속도 등은 LCAC 1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해군과 해병대의 전략 무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LCAC 1급의 수명 연장과 지속적인 개량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수평선 상륙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한 LCAC 1급 공기부양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